네, 보면 스프링부트 시작했고요. 여기서 실행하면 네, 여기 나왔죠?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보시죠. 여기 이제 제일 기본인 스프링부트의 네, 그래서 여기에서 8080 해서 네, 그래서 실행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이 페이지가 뭐냐면 스프링부트 서버는 떴는데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면 전형적인 스프링부트의 not found error라고 해서 HTML 페이지를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스프링부트 정상적으로 부팅된 거 아시겠죠? 정상적으로 서버는 가동되었지만 화면에 표시해야 할 HTML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not found 그죠? 404.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뜨는 겁니다. not found 404. 이거는 스프링부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HTML 타겟으로 삼아 HTML 페이지를 못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찾아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봐요. 네, 여기 보시면 함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수를 보시면 함수에 hello 스프링부트에서 컨트롤러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함수가 하나 있는데 함수 안에 get 매핑으로 시작되는 게 하나 어노테이션 하나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요 위에 있는 거 get 매핑 되어 있는 요 안에 있는 거 다음 장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지금 못 찾는다는 페이지 있죠? 여기다 뒤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여기 뭐죠? 이게 웹브라우저 URL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웹브라우저 주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결과를 보면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죠.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서 대한 매핑으로 나오는 요 대한 매핑으로 나오는 네, 간단하게 중요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시면요. 겟매핑이라고 어노테이션이 나오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형태가 뭐냐면 이게 URL이 들어가야 됩니다. 웹브라우저 URL은 뭔지 아시죠? URL. 그래서 위에다가 모를 붙이는 부분을 위해서 웹페이지 주소가 되고 그래서 이 안에 URL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URL은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이그잼 명령에 hello라는 주소로 만들었죠. 이거는 개발자가 마음대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함수에 똑같은 이름의 URL이 2개 이상 존재하시면 안 됩니다.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복 금지. URL은 중복 금지입니다. 중복되면 에러 발생. 중복 시 에러 발생. 이해하셨나요? 주소가 집 주소가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웹페이지 주소가 URL 중복 금지고 요 안에 요거는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테스트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스프링부트의 기본은 뭐냐면 기본 주소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번에 리액트 할 때 한번 설명드렸죠. HTTP 해서 슬래시 우리가 들어가고 로컬 해서 이 로컬 호스트는 이거는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면 로컬 호스트는 이거는 DNS라고 해서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주소를 의미한다고 해서 얘로 뭐를 들었죠? 네이버닷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이 알 수 있죠? 문자로 적혀 있어서
알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요거 로컬 호스트와 동일한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주소가 뭐가 있겠죠? 127. 또 현재 이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있죠?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127.0.0.1 이렇게 해서 이 IP 주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IP 주소. 이거는 IP 주소라고, 이거는 DNS 주소라고. 그래서 DNS 주소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주소, IP 주소는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주소. 두 개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체 컴퓨터, 여러분들이 실습하고 있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로컬 호스트라는 DNS 하나 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든 컴퓨터는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컴퓨터,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또 IP 주소도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주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주소, 이렇게 됩니다. 저번에 리드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주소입니다. 두 개가 똑같이 되고요. 지금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주소로 해서 스프링부트의 기본 주소가 뭐냐면 스프링부트 서버를 가동하면 서버의 기본 주소가 뭔지 알려드리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보시면 이게 포트 번호는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환경 설정을 안 만지시면 기본적으로 8080 포트는 여기까지가 기본 주소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밴 매핑에 있는 주소 있죠? 위에서 요까지가 기본 주소고요. 여기서 밴 매핑에 있는 이 URL 있죠? 이 URL이 이 URL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 주소가 돼요. 이해하셨나요? 네. 여기 기본 주소고, 여기서 이제 함수에 있는 요거를 둘러 붙여가지고 통합 주소로 사용을 하는 거죠. 됐죠? 이해가시죠? 또 계속 똑같은 거 계속 쓰면 이해가시고 처음에 생소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현재 이 함수 밑에 있는 아래 함수, 아래 함수의 URL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 URL은 전체 URL은 어떻게 되나요? 위에 있는 거랑 볼까요? 저 그대로 기본 주소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소로 접속하면 이 함수가 동작을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주소로 웹브라우저에 딱 들어가면 이 함수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호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가 이제 컨트롤러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가 동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MVC를 설명하기 전에 이 함수 밑에 있는 잠깐의 설명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사용법이 이렇게 됩니다. 컨트롤러 함수 사용법.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노테이션, 매핑 하고요. 그래서 URL을 하나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고, 보통 이제 파블릭으로 함수를 보통 파블릭으로 오픈한다고 했잖아요. 파블릭으로 오픈하시면 되고, 리턴 값 주시면 되죠. 리턴 자료형 주시면 되고, 함수명 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모델하고 모델은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델을 하나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잘 알려드릴게요. 모델을 하나 들어온다고 보고, 여기 리턴 자료형이 있으니까 리턴을 시켜야 되겠죠? 리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리턴 하는데, 이게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HTML 경로와 경로 플러스 파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경로의 HTML 파일이 화면에 모임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비그젠 명령에 이게 폴더죠? 비그젠 명령에 hello.html이 있는데 여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리턴 바로 여기 있는 문자열이
문자앱이 아니고 HTML 파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HTML 파일, 리턴에 있는 얘가 뭐냐면 HTML 파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 파일이 어디 있냐? 만들어놨죠? 저희 열심히 만들었죠. 여기 템플릿 밑에 이그잼 명령에 hello.html 여기다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턴에다가 이그잼 명령에 hello.html 하시면 템플릿까지 찾아서 얘를 접근해가지고 화면에 땅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없다고 에러가 나겠죠. 괜찮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하셨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드리죠. 바로 밑에다가 예제를 하나 풀고 추가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들으면 또 까먹으니까요. 그럼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바로 밑에 문제. 처음에는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하죠. hello. 네, hello. 갑시다. 네, hello 부트스트랩 아시죠? 부트스트랩 함수를 만드시고요. 함수명은 이걸로 하죠. 함수명은 네, hello 부트스트랩으로 하시고 이거 고정이라고 했죠? 지금은 쓸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쓰실 거예요. 이렇게 함수를 만드시고요. 네, 그 다음에 HTML은 이걸로 해주세요. HTML명은 이그잼의 명령에 hello 2.html로 해서 만드시고 전체 URL은 요거 접속하면 전체 URL은 이걸로 접속하면 화면에 hello 2가 보일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URL은 이걸로 하죠. hello 2고 됐나요?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만드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어노테이션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어노테이션까지 제가 힌트를 드리죠. 어노테이션은 겟 매핑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매핑에 그래서 뭐를 쓰시면 되죠? 이그잼 명령에 항상 너무 불교가 없는데 그 URL 적어서 그래서 hello 2로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문구가 나오면 되느냐? 결과 출력을 해봅시다. 결과 출력은 이렇게 하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투 하고요. 2 하고요. 안녕하세요. 2 하고. 네. 스프링부터 연습 문제입니다. 네,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죠. 저희 힌트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잘 쓰셨으면 그래서 저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이걸 잘 따라 하시고 지금 뭐가 필요하죠? 함수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HTML 파일 지금 경로가 있습니다. 그 경로에 HTML 파일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해서 만드셔도 되고 영상을 만드셔도 되고 그러시면 합니다. 잘 이해하셨는지 이걸로 알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수를 위에 거 복사해가지고 이름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서버 재시도 하셔야 돼요. 서버 재시도 다 작성하고 나시면 서버 재시도
서버 한번 컨택했어야 돼요. 다 작성하시면. 그냥 안 먹어도 되고 써놓고 함수명을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똑같이 하실 때 함수명 해석해도 똑같잖아요. 다른 일은 뭐지? 어떤 일은 요즘 게 함수명이 똑같은 경우 에러가 URL이 똑같아서 에러가 근데? 그리고 URL은 그 HTML 들어가시면 위에 잘 보십시오. 어디 있죠? 겟매핑 안에 어디 있죠? 여기 빠져있죠? 예, 그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HTML 파일이 있죠? 여기 헬로 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문구를 적어주시면 문제가 뭐였죠? 저희가 여기다가 그렇죠, 그래서 재시작, 서버 재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됐죠. 그럼 몇 가지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지금 잘 못하셔도 되고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샘플이 있으면 샘플 그대로 갖고 와서 복사해서 수정하라고 했잖아요. 복사하시고 밑에 이거를 그대로 함수를 추가를 하고요. 자동 정렬 한번 하고 자동 정렬은 뭔지 아시죠? 기억을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자동 정렬 단축키 단축키 컨트롤 Alt L인가요? 그리고 이게 빨간 줄 뜨잖아요. 함수명이 똑같으면 빨간 줄이 뜹니다. 똑같은 함수가 두 개 있다. 그래서 요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죠?
헬로 부트 스랩 요거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로 고치고 마찬가지로 또 URL 있죠? get 매핑 안에 있는 URL이 똑같아도 에러가 납니다. 아시겠죠? URL을 뭐로 고치면 되냐? 요걸로 고치라고 되어 있는 위에 있는 전체 URL은 이그잼0의 헬로우잖아요. URL을 똑같은 URL을 두 개 쓰시면 안 돼요. 다른 이름으로 쓰셔야 되는데 이그잼의 헬로우 위로 쓰셔야 돼요. 보시면 전체 URL이 요거까지는 기본이고 또 포트까지 기본이고 뒤에 있는 게 URL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수의 URL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함수 작성하실 때 두 가지 주의하실 점, 함수명이 틀려야 되고 URL도 틀려야 됩니다. 주공이 되면 에러 납니다. 아시겠죠? 주공이 되면 에러 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리게 만들어 놓고 다음에 여기 리턴에 있는 얘가 뭐라고 했죠? HTML 파일명. HTML 파일명인데 지금 보시면 리소스 밑에 HTML이 hello.html이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연습 문제는 뭐냐면 연습 문제는 HTML명을 hello 위를 하나 만들어서 리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리턴에다가 적어주시면 hello 2.html이 웹브라우저에 빵 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런데 요 파일이 hello.2가 이그잼 00 폴더 밑에 hello.2가 없지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만드시면 되죠.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에 새로 만들기 HTML 파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면 되죠? hello 2.html 이거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요거는 했고 이게 연습 문제죠? 연습 문제인데 이 안에다가 뭐를 출력하면 되죠? 결과가 화면에 결과가 안녕하세요 이 스프링 부트 연습 문제 요거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넣고요. 요거 출력하시면 스프링 부트 연습 문제 요거 출력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태그도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H3 되죠? 이거를 넣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둘다 H3 그래서 이렇게 태그를 매겨서 이게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시면 되죠. 이것도 자동 정제될 컨트롤 때 하면 자동 정제되고 그래서 이거 탭으로 당겨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요게 여기에 hello.2가 화면에 보이는 대상이 되고 됐죠? 그러면 봅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죠? 다 수정이 됐죠? 별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재시작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소스를 수정을 하셨으면 재시작을 해야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 수정하셨으면 여기 에러가 날 겁니다. 그러려면 빨간색이나 뭐든 에러가 날 건데 지금 보시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start it, hello 뭐 이렇게 나오면 정상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트는 8080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전체 URL이 요거였죠? 요거 복사해서 웹 브라우저에서 잘 뜨는지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잘 뜨면 잘 하신 거죠. 이렇게 하시면 잘 하셨어요. 됐죠? 이거 계속 할 거니까요. 지금 못 하셔도 됩니다. 연습 문제를 봐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할 거고. 네, 요거를 연습 문제 푸셨는데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을 좀 만들어서 포트도 좀 바꿔보고요. 이것저것 좀 설정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의 환경을 바꾸는 파일이 뭐냐면 그런 것들도 어디에 있냐면 리소스 밑에 있습니다. 리소스 폴더 밑에 환경 설정 또는 HTML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템플릿 밑에는 HTML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요거 있죠? application.properties 요 파일 있죠? 이 파일에 환경 관련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알려드릴 게 뭐냐? 이게 리소스
리소스에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여시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다 이제 디폴트 설정인데 이 설정을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8080 포트를 쓰지 않고 8000번 포트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SER 서버가 나오고요. 서버.p 하시고 포트가 나오는데 서버 포트가 지금 808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8000번 이걸로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파일 있죠? 이 파일에 이 속성의 값을 적용하고 싶은 포트 번호를 적용을 하시면 스프링 포트의 기본 포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포트로 8000번으로 저는 이제 8000번으로 고쳐서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8000번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 되는가? 이건 항상 재시작을 해야 반영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재시작. 시작해보겠습니다. 됐죠? 에러 같은 거 안 났죠? 설정 잘못해도 에러 납니다. 지금 뭐 스타트가 잘 됐죠? 그래서 다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00번 하셨나요? 아까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를 다시 실행을 해보십시오. 지금 8080에서 8000번으로 고치고 네, 실행하면 잘 되죠? 잘 되고 기존의 기본 포트 8080을 그대로 하시면 네, 사이트 연결 예, 지금 못 찾는다 나오죠? 못 찾는다. 예, 기존에 있던 8080 기본 포트가 8000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부터 8000번으로 쓰도록 할게요. 8000번. 네, 여기서 8000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줄 없지만 보내드리도록 하죠. 어디에 작성한다고요?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어디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일이 갈수록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 소스 파일들은 자바 폴더 밑에 다 있고요. 환경 설정, HTML 파일은 리소스 밑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점점 이 파일이 많아지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잘 들어보시고 파일이 있는 위치를 잘 보십시오. 폴더 파일이 있는 위치. 그래서 이거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요거까지 적어주죠. 리소스 밑에 애플리케이션 요거는 이제 스프링부트 만드시면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줘요. 아무것도 없는 빈 파일 요 안에다가 요거를 넣어주시면 되면 그쵸? 한 바퀴 돌고 천천히 하죠. 처음에는 환경이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안 되시면 얘기해주시고요. 됐죠? 다 똑같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추가 세팅을 프로젝트 세팅을 좀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설정 있죠? 설정을 눌러서 프로젝트 설정을 좀 할게요. 파일의 설정을 눌러서 프로젝트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빼고 여기 보시면 빌드에 컴파일러 있죠? 컴파일러 있죠? 이거를 클릭 한번 해주세요. 클릭하고 옆에 프로젝트 자동 빌드 요거 체크해주세요. 설정 누르시고 빌드를 펼쳐서 빌드의 실행이죠? 굵은 것이 빌드의 실행 찾으셔가지고 펼치시고 두 번째 컴파일러 이게 프로젝트 자동 빌드 체크해주세요. 계속 재시작하면서 누르셔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자동으로 재시작되게 소스가 자바 파일 소스가 수정이 되면
자동으로 시작되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자동 필드 체크하시고요. 됐죠? 네. 네, 체크하시고, 네, 프로젝트 자동 빌드 체크하셨죠? 프로젝트 컴파일러 프로젝트 자동 빌드 체크하셨죠? 요 바로 밑에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라고 계신 프로세서. 어노테이션 프로세서. 저희가 지금 스프링 부트는 어노테이션 기반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잖아요. 어노테이션을 막 붙여가지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어노테이션 처리 활성화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활성화 처리를 합시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예, 워드 파일로 나갈 거니까요. 전개해 드릴게요. 어노테이션 처리 활성화. 어디 있냐면 예, 빌드 펼치면 됩니다. 빌드에 컴파일러 펼치면 여기 어노테이션 프로세스. 네, 여기서 펼쳐서 어노테이션 프로세스 펼쳐서 창에 펼쳐서 빌드 컴파일러 어노테이션 프로세스 여기 체크 안 돼 있는데 이거 체크.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기 체크해 주세요. 됐죠? 이제 닫고요. 닫고 제일 밑에 가시면 고급 설정이죠. 고급 설정. 제일 밑에 고급 설정 있죠. 고급 설정. 제일 밑에 고급 설정. 고급 설정. 제일 밑에. 다시 여기 바가 있는데요. 바를 밑으로 쭉 내리세요. 제일 밑으로 쭉 내리세요. 내리고 살짝 올리면 살짝 올리면 이쪽에 컴파일러 부분이 있거든요. 제일 밑으로 내려서 살짝 올리면 컴파일러에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현재 실행 중인 거고요. 오토메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 네, 그래서 고급 설정에서 여기 스크롤 바를 제일 밑으로 내려가지고 약간만 올리시면 제일 밑으로 내려서 약간만 올리시면 컴파일러 부분이 있습니다. 컴파일러 고급 설정에 여기 개발된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됐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예, 넘어갑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예, 자바 파일이 수정이 되면 자동으로 재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없어도 되긴 한데 있으면 편합니다. 네, 됐지요? 요거를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요거를 설정 파일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외울 필요 없어요. 주석이 달려있기. 네, 요거를 네, 여기 서버 있죠? 서버 바로 밑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타임 리프를 가지고 하는 잠깐 배운다고 했죠. 템플릿 엔지니어를 해서 옛날에 JSP를 썼는데 지금은 향상돼서 개발돼서 타임 리프라는 템플릿 엔지니어를 쓴다. 그래서 키피는 아니지만 잠깐 테스트용으로 이제 화면 출력용으로 잠깐 이제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죠. 타임 리프 관련된 설정과 그 다음에 자바 파일이 수정이 되면 자동 재시작되게 할 수 있는 설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대로 붙여놓기 하십니다. 설정.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한 바퀴 볼게요. 그대로 이렇게 붙여놓기 하시면 됩니다. 됐죠? 붙여놓기 됐죠? 서버 바로 밑에다 붙여놓기. 됐죠? 아 그리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UTF도 했나? UTF 되어있나요? 네, UTF 해야 되는데 빌드에 UTF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하십시오. 서버 바로 밑에다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저번에 자바 하면서 저희 UTF 저희 하셨잖아요. 한글 보고 되어 있는 거 한번 확인할게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제가 드린 거 붙여넣기 하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한글 글꼴 UTF 한글 깨지니까요. UTF 에디터에 파일 인코딩 있죠? 파일 인코딩에 저희 전용 인코딩 UTF 파일, 그다음에 프로젝트 인코딩 UTF 파일 이거 돼 있나요? 바로 밑에 프로퍼티 저희가 이제 스프링부터는 프로퍼티 파일을 쓰거든요. 금방 설정하는 프로퍼티 파일이잖아요. 그게 지금 UTF로 안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한글 깨집니다. 아시겠죠? 그냥 설정하시면 이거를 UTF로 바꾸겠습니다. 됐나요? UTF로. 네. 예전에 자바 할 때 했었잖아요. 한글 깨진다고. 엑스터 쪽에 파일 인코딩하고 UTF 이렇게 두 개 잡았잖아요. 바로 밑에 이제 스프링부터는 프로퍼티 파일도 쓰거든요. 프로퍼티 파일. 금방 이제 서버 포트 8000번으로 꽂힌 파일이 프로퍼티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글 주석을 달아야 되는데 그게 깨지거든요. 이게 이거 그대로 놔두시면 그래서 UTF 파일로 바꾸겠습니다. 이해하셨죠? UTF 파일. 그리고 밑에 체크도 해주세요. 명확한 네이티브 아스키로 변환. 이거까지 같이 해서 파일 인코딩 부분입니다. 파일 인코딩. 그래서 밑에 요거는 자바 때는 필요 없었는데 스프링부트 때는 요 파일을 쓰기 때문에 UTF 파일로 체크해 주시고 요거 체크.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되시는 분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치우고요. 치우고. 네. 아니요, 포트가 빼요. 치우고 다시 복사합니다. 저장하셨나요? 저장. 다시 파일을 UTF 파일로 바꿔면 돼요. 하고. 오케이. 확인했네. 확인하고 다시 붙여넣기. 네. 다시 붙여넣기. 됐죠? 네. 혹시 깨지면 카톡에서 다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UTF. 이것도 UTF. 네, UTF. 예, 다 UTF. 예, 전체 확인. 다시 시작. 그래서 다시 시작하셔도 돼요. 연결 해제하고. 그리고 카톡에 있는 거 다시 붙여넣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언어셋을 바꿔서. 네, 지금 깨져 있죠? 이거 무릎표 있는 거 지우고 다시 붙여넣기 하십니다. 네. 실행은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매일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잠시만요. 여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메인은 손 안 대는 겁니다. 그렇죠? 잡아가 완전 틀려요. 그냥 메인은 그냥 손 절대 대시면 안 돼요. 이거 그대로 원래 원복 하시죠. 이거 때문에 요거 내가 손 대는 안 손댔는데 나는 어디 갔지?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